매주 월요일마다는 책을 한 권씩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가질 법한 책들인데 오늘은 말그릇 그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말그릇이 무슨 말이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혹시? 없으시죠? 이게 김윤아 씨가 사실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그릇이 다 드러난다, 들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하지만은 말에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을 오히려 옆에 두고 싶어 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말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는지, 말을 어떻게 더 비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의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일을 못하는 사람을 너무 못 참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을 유난히 못 견뎌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해봤겠죠. 일을 너무 못해서 주변 동료가 일을 너무 못해서 고생해본 사람, 혹은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저마다의 공식들이 다 존재하는데 어떤 상황을 두고도 다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는 주로 무엇 때문이다.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들을 때 힘들다. 그리고 혹은 나는 이 세상은 어떠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더 예민하거나 불안해진다. 혹은 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을 해보다 보면은 유달리 조금 많이 겹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공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공식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글을 쓰신 저자는 나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었느냐? 이 공식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계속 이 공식을 사용하면서 크다 보니 이런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식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공식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발견하고 좀 더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식을 조금 더 알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의 양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방어적인 기제로 키워왔던 공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조금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런 공식 때문에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불편해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듣기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경청 잘 하시나요, 선생님들? 나는 듣기의 귀재다. 이게 단순히 참고 들어주는 것만이 경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조개 해감하는 법 아시죠, 다들? 조개살을 먹기 위해서는 조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해도 잘 열리지를 않아요.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열리는데 적당히 짠 정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어둡게 해주면은 조개가 예전에 살던 환경을 딱 만들어주면 조개가 이 환경을 편안하게 느끼고 입을 쩍 벌리죠. 그래서 해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사람의 말을 속에 있는 말까지 잘 들어주려면은 믿음을 주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듣기,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얘기를 들은 후에 이 말을 내가 잘 들은 것이 맞는지 짧게 요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나요? 혹은 남편에게 여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라고 요약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었구나 혹은 내가 말을 했지만 전달이 잘 안 됐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감정을 확인하는 감정 듣기가 있습니다. 후배가 전화를 해서 실연을 했는데 그냥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는 내내 이 친구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고 어딘가 좀 공허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져요. 빨리 그냥 잊어 앉아들 마마 이렇게 대충 얘기해 주기보다 후배야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아직은 슬프고 공허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후배에게서
눈물이 펑펑펑 나오면서 그때부터 진짜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언니 너무 슬프고 고마워요. 난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면서 실컷 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핵심 듣기, 알아주었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한다. 이것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내야 될 논문은 많고 치러야 할 시험은 많고 작성해야 될 서류들은 많은지 그런 것들을 마구 토로를 하는데 그때 들은 나는 야 그렇게 힘들면 그냥 때려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힘들어서 어쩌냐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친구의 어떤 처음에 첫 마음을 바라봐 줍니다. 친구야 굉장히 힘들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던졌을 때 이 친구에게서 불평불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음에 이 친구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가졌던 마음,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 앞으로 해내고 싶은 것들을 신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이 인사과에서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로. 내가 우리 과 일도 아닌데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이런 인사를 맡게 됐다. 근데 너무 좀 안 해보던 일이라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일이 어렵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부인이 얘기를 하죠. 여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되게 좀 낯설겠네. 근데 그렇게 좋은 기준을 잘 마련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겠네?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불평불만을 또 들어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신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첫 마음이 있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더 행복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푸른 싹이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들을 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끔 해주는 거죠. 푸른 싹이 다시금 자라날 수 있게끔 그것을 저자는 핵심 듣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엔 말하기의 기술입니다.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저자는 잘 질문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질문은 월척을 납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흥을 돋우는 열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저자의 친구가 굉장히 시댁과 남편을 욕을 합니다. 1시간 내내 이 시어머니가 간섭이 이렇게 심하고 남편은 해주겠다는 건 많으면서 정말 해주는 건 없고 계속 뭔가 토로를 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해결책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안전한 데다 털어놨으면 하는 거죠. 그때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친구야, 너 예전에 남편이랑 사귈 때 굉장히 붙어 다녔잖아. 그때 남편에게 어떤 점이 좋았어? 지금도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친구가 얘기를 하죠. 남편이 그렇게 뭐 해주는 건 없는데 종종 내가 부끄러워해도 애정 표현을 잘해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라면서 남편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간섭이 좀 많으신 것 같네. 뭔가 너희 부부한테 바라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하죠. 우리 부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기를 잘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좀 처음에 힘들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면서 이제 오락가락 합니다. 시어머니 내 욕을 했다가 칭찬을 했다가 오락가락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개운한 얼굴이 돼서 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싶었던 것 혹은 잘하고 있는 것 혹은 나중에 이루고 싶은 희망들 이런 것들을 바라봐주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탁 건드려줬을 때 상대방에게서 좋은 월척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좀 더 속에 깊은 마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자는 좋은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고 회사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질문을 갑자기 안 하던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생각이 뒤엉키기도 하고 그럴 때 질문을 하는 이에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어떤 아래 사람들을 가르칠 때 특히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질문을 하고서 반드시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고서 다음 질문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답을 듣기도 전에. 그런데 반드시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재촉하지 않을게 천천히 생각해라고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어떤 답을 하든지 어떤 답을 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부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인정을 하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살리는 피드백을 해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더 다른 관점을 더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거 굉장히 좋은 예시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라고 피드백을 간단히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런 고양이처럼 숨게 되겠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사랑하기와 말하기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는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결국은 외롭게 되죠.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충고를 던지려고만 하고 고치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남게 됩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 더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열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좀 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남게 되고 나의 그릇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게 되겠죠.